네, 안녕하세요. 편의점 심리학. 오늘은 민트색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네. 오늘은 제목을 좀 제가 스위스 아이들하고 이제 좀 강하게 붙여봤는데, 뒤에 얘기 나올 건데, 4세 아이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아이들 중에서 스위스라는 나라를 택한 건 스위스에서 좀 교육 모델을 좀 특이하게 바꿨어요. 근데 그게 잘 먹히고 있나 봐요. 제가 지향하는 방식이었는데, 얘네들이 진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제가 하려고 했는데, 꼭 하려고 하면 옛날에 또 이스라엘 무슨 교수가 나보다 또 앞서가지고 뭘 하고 있고, 나 하려고 했는데. 차마 내가 책도 못 내고 뭘 하지 못해서. 네. 어쨌든. 4세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일이 좀 변화가 되게 돼요. 이제 막 감각적인 놀이에서 뭐 이렇게 조작 놀이에서 살짝 이제 인지가 좀 꽃이 피면서 머리가 좀 돌아가네 하는 시기가 됐는데 상상력이 많이 발달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상징놀이 엄청 하죠. 지금 바깥에서, 지금 겨울이니까 봄이 되면 산에도 바다에도 다 엘사가 와요. 여자아이들은 드레스 입고 산에, 저희 딸도 6세 때 망사 드레스 입고 오늘 산에 간대. 겨울에도 옵니다. 스파이더맨도 산에, 그 얇은 스파이더맨 옷 입고 산에 오시고. 그러니까, 많이들 오시는데 그분들이 4세가 되면 이제 내가 그거가 된 거야. 상상력이 끝이 없이 막 달리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하게 해주셔야 돼요. 최근에 롯데월드에서 굉장한 아이템을 내놨어요. 어떤 거요? 여자아이들에게 공주 스드메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네, 거기서 퍼레이드처럼. 롯데월드에서. 그리고 강원도에 뽀띠 프랑스인가? 그런 데도 드레스를 다 빌려주잖아요. 거길 가서 마음껏 드레스를 차려입고 거기서 돌아다니고 싶은 거지. 관광객. 서양 공주가 돼서. 네. 근데 그거 약간 성인 버전도 있어요. 전주 한옥마을 가면 어른들도 하시더라. 한복만이 아니라 한복만 있었는데 한복만이 아니라 드레스도 이제 하던 개화기 드레스 뭐 이런 거. 누구나 나를 벗어나고 싶어 하죠. 신분 상승을 하고 싶어 하는데 스파이더맨도 신분 상승이야. 그럼요. 벽을 탈 수 있잖아. 난 못하지만. 그치. 그래서 상상력은 이때 가장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많이 하게 해주고 현실과 상상력 그 허구라는 것이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굉장히 인접해 있어요. 저걸 보면은 자기 개발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상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그게 저 말이거든요. 상상과 허구를 담당하는 영역이 붙어있기 때문에 뇌는 내가 상상인지 현실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상상을 계속하면서 이미지화하라. 그것도 그 말이거든요. 저렇게 보면서 상상해서 뇌에 사진을 찍어 놓으면 뇌는 이게 지금 되고 있는가 보다. 이게 지금 현실인가 보다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계발상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나이 때 감정이입을 이제 좀 하게 돼. 자기 감정을 상대방도 이렇게 느끼겠구나를 이제 어렴풋이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발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동화 이야기, 어릴 때 동화 이야기는 엄마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엄마의 억양과 흥미와 엄마의 텐션 가지고 저 책이 뭐지만 재밌네 애기들이 이렇게 들었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이야기를 알아듣고 상상을 하고 그 주인공의 감정에 도취되는 거죠. 그래서 동화 이야기로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을 실제로 겪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인물들의 다양한 상황과 감정을 겪게 해주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좀 더 어릴 때부터 할 수도 있지만 이때 가장 좋은데 감정을 말할 수 있는 아이들 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줄 아는 아이가 자기 감정을 향후에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잘 발달돼요. 자기 감정을 좀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묘한 막 그 스펙트럼이 한 48색 색깔이 있는데 표현은 좋아 싫어밖에 못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좀 힘들어해요. 좋아 싫어밖에 못하는 분 여기 계신데. 그걸 왜냐면 남자들은 아무래도 자기 감정을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색한가 봐. 어색하기도 하고 어른들이 이렇게 네 감정을 얘기해봐 하고 시켜보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았고. 그러네. 근데 울지 또 말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치. 남자가 뭘 울어 이렇게. 그리고 이거 좋아 싫어 나빠. 이렇게 하나 더 생겼죠. 삼원색 깃발을 드시죠 그냥. 그래서 요즘에 감정 카드 있는 거 아시죠? 성인분들도 해보시면 좋고 애기들 요즘 많이 하는데 카드 한 50장 되는데 그걸 가지고 꺼내서 이 카드 가지고
덧붙여서 얘기를 해보게. 왜냐면 어릴 때 못했기 때문에 내 감정 중에서 오묘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외향적이고 말이 좀 하는데 거리낌 없다 이러면 이제 내 감정의 오묘한 부분들을 얘기를 잘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제 걸 좀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직유나 은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좀 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표현 좀 안 한다. 이러면 자기 감정에 안에 엄청 휘몰아치고 있는데 잘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럼 저기 남자 게스트분께서 지금 본인이라고. 그래서 자기 감정을 이제 다루는데 능숙하지 못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가끔 느끼는데 그 지난 감정을 돌아보면 그때 뭔가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지나가 버리고 지난 다음에 갑자기 화가 나는 거. 그럴 수 있지. 정리되면서. 그럴 경우가 있고.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 중에 자기 감정을 밖으로 표출 못하니까 그렇게 음악으로 표현하거나 미술로 표현하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닫아놔야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거 닫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다 꺼낸 사람은 예술로 하기엔 할 게 없네. 그 대신 다른 거 많잖아요. 마케팅, 경제로 할 거 많으니까. 네. 아니 진짜 그렇죠. 뭐 어쨌든 네. 근데 각자 그렇게. 제가 딱 그 4세거든요. 45개월. 네네. 제가 아니라 저희 아들이. 동일화하고 있어 지금 보니까. 45개월입니다. 제가 아니라. 동일화하고 있어요. 하는데 아이들 동화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저도 이제 이과 엄마다 보니까 자꾸 좀 우주, 뭐 과학, 수학 이런 책만 읽히더라고요. 왜냐면은 창작을 읽으면서 뭔가가 막혀 있는 느낌?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좀 이과 쪽으로 읽히는 것 같아서 네. 다시 이제 좀 창작이랑 그런 동화 쪽으로 많이 왔거든요. 네. 근데 감정에 대해서 정말 너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책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저희 아이 책인데 그 감정이 쉴 때 뭐 할까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반가움은 쉴 때 케이크를 만든대.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감정 표현보다 너무 확실한 거예요. 딱 와닿잖아요. 자존심은 유리성 맨 꼭대기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고, 신뢰는 이렇게 나무 다리를 만들어서 친구들이 오고 갈 수 있게 버텨줘.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좋은 동화책이에요. 네. 그리고 우정은 내가 넘어졌을 때 옆에 같이 앉아줘. 이러한 표현들을, 이거는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건 정말 성인들이 같이 읽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정말 많이 좋은 했어요. 것 같네요. 댓글로 좀 써주세요. 그 책 제목을 나중에 내가 올라가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책을 계속 읽어주다 보니까 아이의 언어적인 표현이 좀 한 단계 되게 올라갔다고 해야 되나? 그전에는 계속 뭐 애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지만 엄마 보이죠? 이혼은 태양계를 지나서 하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거니까. 네. 아빠, 저 최근에 소전호라고 화성 탐사 로봇 중에 거진 1호 최초로 이제 그 화성에서 움직인 로봇이 있어요. 근데 아빠가 계속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전화? 뭐라고? 이랬더니 아빠가 매일 마시는 거 있잖아요. 저희는 항상 아빠물이라고 했지 소주라는 표현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이걸 들은 것 같아요. 알만큼 알지 이제. 아빠가 맨날 마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뜨끔 내가 뭐 마시는데 그거 아빠물 소주? 그거 소잖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감정 표현이 엄마 오늘 하루는 너무 힘들었어. 내가 지그재그 같은 하루였어. 이런 표현들로 표현 방식이 아예 바뀌더라고요. 제가 읽어야 될 책인데. 그거 좀 빌려주세요. 근데 56세 용이 약간 감성적인 언어가 좀 잘 발달될 타입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빠 닮아서. 근데 글자가 있는 책도 좋고요. 글자가 없는 책도 저는 되게 추천을 해요. 글자가 없는 책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 너무 엄마들도 글자에 민감해서 막 어휘를 가르쳐야 되겠다는데 모든 책들이 그러하니까 집에 가끔은 좀 그런 책들을 빌려서 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앤서니 브라운 책이 그런 식으로 약간 표정, 원숭이가 고릴라가 표정 바뀌면서 장면마다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들은 좀 잘 익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아이의 감수성, 감성적인
것들을 발달시킬 수 있는 책들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앤서니 브라운은 저는 색채가 아름다워서 색채도 이것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고릴라의 표정이 그 창살에 갇혀 있는 고릴라와 네. 창밖에서 여자아이를 데리고 동물원 구경 갔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창살에 다 이렇게 창살에 매달려 갖고 있고 본인은 아기를 데리고 동물원 놀러 가자고 날아가고 있는 그 장면에서 너무 대비적인 표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은 그 읽어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텍스트가 없는 책들은. 그거를 엄마가 읽어줄 필요는 없고 아이 보고 읽으라고 내가 듣는 거죠. 아이들 읽으라면 잘 읽어요, 애들. 마음대로 지어서 얼마나 잘 읽는지 몰라요. 읽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청자고 글자 없는 책은 너가 읽고 글자 있는 책은 내가 읽고 해서 우리 2권씩 이렇게 읽기로 하는 방식. 그리고 본인이 약간 엄마를 가르치고 뭔가 리딩한다는 느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하죠. 이거 네, 되게 네. 좋다. 그리고 4세에 이제 도덕성도 조금씩 발달되거든요. 그 도덕성이 발달되다가 7세쯤 되면 살짝 어그러져요. 자아에 충동하고 사회적 규준, 도덕하고 싸우다가 7, 8세 되면 살짝 어그러져서 그때쯤 남의 물건을 한 번씩 손을 대는 충동이 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이때부터 조금씩 도덕성이라는 게 이제 교육이 되기 시작하죠. 실험이 뭐냐면 병원에 노래를 못하는 카나리아를 데리고 어떤 아이가 서 있고 그 다음으로 온 아이가 다리 다친 피 흘리는 강아지를 데리고 안고 왔어. 그 3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이 장면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다음 손님은 누구일까 물어보면 카나리아요. 왜? 줄 먼저 섰으니까요. 근데 6세 아이는 걔가 더 급하다. 피를 흘리고 있고 더 급한 것 같다 하고 공감을 하는 거고 도덕성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덕성에서는 공감 발달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공감 능력이 발달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다양한 인물들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상황들을 계속 느끼고 체험한 애들은 이게 발달되는데 왜 좀 뭐 가정이 좋지 않았거나 아니면 뭔가 분리되었거나 뭔가 올바르게 자라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키우지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사춘기 가고 청소년기 가면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뭐가 문제지? 왜 잘못됐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될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이때 읽어주는 동화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위해서는 꼭 그 나쁜 예가 필요하잖아요. 예, 선과 악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악을 표현하는 게 읽어주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는 사회생활을 더 넓혀주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책으로 주로 접하게 되면은 부모가 읽으면서도 좀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주로 그림 형제들 이야기. 그런 잔인한 얘기라던가 이런 단어가 얘한테 노출돼서 좋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그러니까 있거든요. 핸델 그레텔에서 뭐 이제 아이를 넣어서 삶아서 수프를 끓이는 할머니. 근데 아이들은 우리처럼 성인의 기준으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화를 하시는 분. 근데 이 아이의 입에서 4세 남자 아이의 입에서, 그러니까 저희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엄마, 나는 목을 잘라서 이걸 나무에 걸어놓을까? 이런 표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강도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6, 7세 아이들, 남자아이들이 이제 자위를 하잖아요. 자위를 하는 걸 성인의 관점에서 자위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목을 잘라서 뭐 매단다는 거를 성인의 관점에서 무슨 드라마에서 나온 사극에서 나오는 그걸 생각하면 안 된다. 혹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성숙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그 장면이나 그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단순화돼서 머릿속에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선과 악의 뚜렷한 대비를 보여준다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의 목을 잘라서 나무에 매단다고 할 때는 어떻게 제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대응을 할 것까지는 없고 그 아이가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이 이제 그렇게 배워온 거고 그게 더 지나서 6세가 되고 7세가 되면 목을 자른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를 자연스럽게 스스로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부모가 개입해서 반드시 어떤 마디마디마다 정리를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동화책을 읽어주기 때문에 이런 동화책만 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내부에서 그 블랙박스라 하잖아요. 우리가 블랙박스에서 여러 가지가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가 들어간 게 얘한테 크게 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그렇죠. 네.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동화책이라든지 그런 성인의 도덕성이라든지 규준이라든지 타인 공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지 못할 아이들을 걱정하는 거지. 적절하게 뭐 적합한 상황에서 부모가 있고 어떤 교육단체가 있고 하는 데에서 노출된 아이들은 별로 문제가 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4세 아이들의 신체 놀이. 이때부터 좀 심하죠. 애들이 뛰어노는 게 이제 과격하지죠. 근데 이 신체 놀이를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 이게 어떻게 학습과 연결될까를 조금 여기 자세하게 알려놨는데 이 신체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성장인자가 활성화가 돼요. 이 성장인자가 뭐냐고 잠깐 얘기를 해보면은 성장인자라는 거는 이웃세포한테 신호를 보내서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는 물질이거든요. 이거 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전체 분포되어 있는 건데 얘가 IGF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 굉장히 피곤한 얘기까지 하는데 제가 하다 보니 쓸데없는 피곤함까지 잠깐 갖고 왔는데 네. 그 성장인자가 IGF-1도 있고 IGF-2도 있고 인슐린은 뭐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IGF-1인 성체에게서 나오는 거고 IGF-2는 태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IGF-1의 R이라는 수용체가 있고 IGF-2의 R이라는 수용체가 있고 저게 막 서로 삐끔이 그어져 있잖아요. 서로 같이 여기저기 섞여서 수용체에다 들러붙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 수용체에 붙어서 세포를 성장시키고 세포 대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와야 되겠죠. 적정하게 나와야 되는 시기에. 근데 얘가 문제가 되는 건 암세포인 경우에는 똑같이 얘는 그 수용인자에 붙어서 같이 세포를 증식시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성장인자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신체 놀이가 이 IGF-1 이미 우린 태아가 아니니까 태어났으니까 얘네들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세포들이 각 분야에서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촉진시켜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IGF-2 같은 경우는 원래 태아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최근의 연구로는 성체에서 나온대요. 그리고 얘네들이 주로 해마의 신경세포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놀이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똥이맘님 아이가 많이 활동적인 거 축하드릴 일인 거죠. 그래서 저기 맨 마지막에 잘못되셨어요. 미친 듯이 몸으로 하는 놀이. 미친 듯이 건조건조 제가 뛰기. 쓰고 싶었는데 미친 듯이 달리기. 쓸 자리가 없어서 저렇게만 썼어요. 경건하게 썼어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놀이가 뭐냐면 왜 사자들 뭐 호랑이들 막 자기들끼리 과하게 물어뜯고 막 뒹굴고 하잖아요. 그거 여기 계신 분 보신 적 없겠다. 보통 남자애들이 한 6세하고 8세, 9세 형들이면 딱 그 호랑이 사자들이 물고 뜯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몸으로 서 벽에 쳐박고 막 그 얼굴 시뻘개져 땀 흘리면서 레슬링하고 레슬링 하면서 막 베개 던지고 엄마는 고함을 지르고 밥 먹으러 오라 하는데 그러다가 계속 싸우고 치고받고 하고 문자 하나 나가고 뭐 이거 날마다 저녁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딱 그냥 포유류 동물들 하는 거에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학습을 위한 하드웨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학습된 정보가 가공 처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같이 형성되는 거예요. 왜냐? 저 성장인사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가 놀아주세요. 뭐 초등 미만 미취학 시간에 아빠가 많이 놀아줘야 된다. 왜냐면 아빠는 주로 이렇게 물고 던지고 애를 그렇게 놀기 때문에. 딸아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막 애를 던지고 막 올라타고 이렇게 놀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신체 놀이가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6, 7, 8세 아이들 너무 그렇게 학원에 빨리 많이 보낼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이나 좀 넓은데 내놔가지고 미친 듯이 뛰고 미친 듯이 점프를 하고 몸놀이 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안 들어오고 남자 둘이서 슬라이딩을 하면서 돌면서 어깨에 막 올라타면서 이렇게 들어온 정말 엘리베이터가 울렁울렁거리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모든 정보를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학습 발달하는 준비를 중이다. 하고 있는 중이다.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희 아파트 그
같은 라인에 아들 쌍둥이가 있으셨어요. 네. 딱 엘리베이터 2층 되니까 이렇게 뒷덜미를 아들 뒷덜미를 잡고 아빠가 이렇게 해서 대문까지 가서 이렇게 내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3명의 남자아이를 키운 엄마들은 정말로 호각을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아. 일렬 종되면 이렇게. 저는 근데 솔직히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둘 이상이면은 이거는 정말 나라에서 그분들에게 표창장을 주든 금액적으로 해주던 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지금은. 생각해보면 예전에 엄마들은 정말 능력이 무한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세탁기나 이거 뭐라도 뭐 그치. 도구가 많아서 애만 보면 돼. 그렇게 아니지만. 말씀하지 맙시다. 근데 지금은 지금대로의 고뇌가 많아요. 엄마의 능력은 무한대라는 게 아이가 이렇게 남자아이가 3명이든 4명이든 그리고 내 할 일이 이렇게 많든 간에 다 해낸다는 거. 하나면 하나대로 힘들고 넷이 되면 넷대로 또 할 수 있다는 거. 진짜 인간의 능력은 고무줄 같다는 거. 무한대인 것 같아요.